오케이, 아놀드.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바이바이, 아놀드. 그게 왜 필요한 거죠? 현실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만들 거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가 테트리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인 걸 아시나요? 그리고 첫 번째 버전은 6일 만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뭐가 나은가요?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현실. 삶이 너무 힘들 때 쉬운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네요. 여기선 무서운 거나 배고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미도 같이 사라졌네요. 서바이벌 모드를 실행해봐요. 현실 세계와 같아요. 음식을 찾고 집을 짓고 보호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하죠. 당연히 게임에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픽셀 도끼로 공중에 떠있는 나무도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돌도 단 몇 초 만에 제거할 수 있죠. 하루는 고작 20분 만에 흐르고요. 그리고 당신의 픽셀 얼굴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니 이건 대단해요. 어떤 계절에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옷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대신 선인장을 사용하면 어떤 물건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지루할 땐 양의 이름을 바꿔주면 여러 색으로 화려하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길거리에도 양이 돌아다녀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 맞다. 집을 빼앗기거나 부서지는 건 일상인 걸 말 안 했네요.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현실로 돌아온 걸 환영해요. 우리 친구 아놀드. 이 집은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축구를 좋아하는지는 몰랐네요. 역시 아직도 절 놀라게 해요. 재미는 끝났네요. 조심해요. 아니면 TV의 죽은 픽셀들을 즐기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놀드, 역시 이래야 당신다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의 결과가 당신에게 달린 것 같은데요. 이제 당신은 축구 스타 호날두예요. 흔한 착각이에요. 여긴 브라질 선수 호나우두지만 당신은 골든볼을 5번이나 가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포르투갈 선수랍니다. 슛을 날려요. 기대 이하네요. 하남 팬들에게서 멀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남 팬들이 얼마나 많던 당신의 대저택에 숨으면 될 거예요. 아르날두, 거긴 일하는 사람들의 집이고요. 당신의 맨션은 길을 더 올라가야 해요. 이런 큰 집은 보통 집사가 관리를 해요. 그 외에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 스파, 그리고 어떤 기자도 따라올 수 없는 2개의 비밀의 문도 보이네요. 아르날두, 어디 있어요? 오, 알겠다. 호날두의 체지방률은 7%라는 거 알고 있나요? 35살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르면 23살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어요. 호날두는 하루에 3000칼로리를 섭취하고 그걸 6번으로 나눠 먹어요. 당신도 그렇죠? 하지만 움직이긴 하나요? 모든 게 이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호날두의 유명세는 따라갈 수 없어요. 2억 5천만의 팔로워는 유럽의 34%, 아니면 미국의 76%나 되는 숫자라고요. 그리고 직접 모두를 만날 수 없으니 많이들 인터넷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도 실패를 한 걸까요? 자기 집에서도 도망을 쳐야 할 것 같네요. 멍청이. 네, 당신의 차고예요. 700만 불이 넘는 맥라렌 세나, 롤스로이스 팬텀, 부가티 시론과 베이론, 페라리 599가 보이네요. 침 속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아니면 이때 럭셔리한 600만 달러의 2m 요트를 사용해볼까요? 그래요. 이번에도 피해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아놀드, 조심해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 운이 좋았군요, 친구. 잠깐, 언제 해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 세트를 준비한 거죠? 아, 베르다에 관심을 얻으려는 거군요. 우와, 진짜 됐어요.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아놀드, 티켓을 살 돈은 있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편한 이코노미석으로 베르다에게 가는 거예요. 일반 태블릿이랑 베개 대신 음식과 물, 휴대용 화장실은 필수지만요. 걱정 마요, 아놀드. 이런 여행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레지널드 레지스피어스. 돈은 하나도 없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창고들도 도시와 같아요. 각자의 법과 규칙들이 존재하죠. 소포를 잃어버릴 일을 최소화시켜뒀고 로봇들은 특별한 바코드를 읽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를 줄이도록요. 2019년에 중국은 세계 배달의 기록을 세웠어요.
단 하루에 3억 4,500만 개의 소포를 배송했죠. 물론 소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세관에 걸려서 항구에 옥류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죠.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공간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힘내요, 아놀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정확히는 23일 17시간 45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배송된 것도 가장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은행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으니까요. 다른 도시로 옮겨졌었죠.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아놀드. 소포로 가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도착지 앞까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베르다가 곧 올 텐데. 우와, 엄청 예쁘네요. 아놀드, 준비됐나요? 뭐 잘했어요. 적어도 이런 모습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또 기회를 날려버리네요.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3가지의 미션을 성공해야 해요. 살아남기라도 해봐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작은 뇌, 약한 손, 패스트푸드 러버. 현실과 똑같은데요. 캐릭터를 고르세요. 데이트에 빈손으로 갈 건가요? 뭐라도 찾아봐요, 아놀드. 우와, 세상에서 가장 큰 꽃? 상한 고기 냄새가 나네요. 여자친구가 파리라면 이 향을 좋아하겠지만 말이에요. 여기 귀여운 생물들은 말라리아나 탄저병, 설사를 일으키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니죠. 저런, 이미 시작됐나요? 정글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지만 조상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쪽은 청소부예요. 악취가 나는 모든 것을 노리죠. 씻는 건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넝쿨을 잡아요. 코끼리도 버틸 수 있어요. 1.5시간 후면 비단뱀의 위액이 뼈를 완전히 소화해요. 배를 자르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다 비단뱀과 만나버렸네요. 비단뱀을 잡았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전문가는 저뿐이에요. 이제 도망치세요. 재정비를 해봐요. 곧 데이트를 할 건데 점액과 슬라임으로 덮여 있잖아요. 잘 살아남았고 손가락 하나 잃지 않았어요. 주만지. 그리고 드디어 진짜 여자를 만났네요. 아닌가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나요, 아놀드? 하지만 기억해요. 이렇게 지내려면 전기세를 제때 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했죠? 광고는 당신의 모든 돈을 가져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요. 이제 어둠에서 앉아있어요. 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이건 어때요? 네, 우리는 유기물로부터 쓸모없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신의 대변을 연료로 하는 박테리아 발전소를 건설합시다. 모든 기계에 충분하지는 않네요. 뭘 기대했나요? 박테리아는 정말 작습니다. 그래요. 그들을 확대시켜봐요. 고양이 크기의 박테리아는 46,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박테리아와 더 많은 연료를 얻을 수 있죠. 미국은 하루에 1280억 리터의 하수를 생산합니다. 이 정도면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정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소금을 먹는 거대 할로 박테리아는 바다에 자유 에너지를 제공하고 사막 지역에 물을 담수화할 수 있어요. 매일 35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집니다. 거대화한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는 이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열 수 있고
연간 37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연료 에너지와 달리 박테리아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산소만 방출합니다.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같아요. 아놀드, 당신이 인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사업에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뭐예요? 또 고양이 크기의 박테리아를 꿈꾼 거예요? 세포 분열은 미세한 유기체에서만 가능해요. 박테리아가 최대 크기에 도달하면 둘로 나뉘게 되고 이것은 20분마다 발생합니다. 단 6시간 만에 하나의 박테리아가 25,000개까지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빚도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요. 빨리 갚으세요, 아놀드. 빨리요, 빨리. 아니면 20초 안에 당신은 박테리아 먹이가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 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 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백만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수중 9,000m에서 건설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 해요. 드디어 쉴 수 있겠어요. 적어도 환각 속에서요.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지를 찾아야 하죠. 아, 깜빡했는데 아놀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바다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포인트 니모.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400km예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 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아,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는 어디 써놨죠? 아놀드, 새를 칠 뻔했어요. 이제 이 손님을 위해 택시를 불러야 할 거예요. 다행히도 독수리가 아닌 참새였네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모든 택시를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약 23만 명이 택시 기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버 운전사래요. 이 모든 차량이 일렬로 늘어선다면 800km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거예요. 뉴욕의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죠. 평소에 2배로 증가하는 배기가스 때문에 거리에서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기침을 시작하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심지어 뇌졸중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를 부르자고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매일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의 수는 3,000명이나 된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볼 수는 있지만 차를 운전하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지하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약 1100만 명의 사악하고 짜증내는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바로 모든 교통체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미 도시의 상점 절반을 강탈했네요. 빨리 그 나라에서 완전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을 떠나는 거의 모든 비행기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공항에 갈 수 없고 비행기는 반쯤 비어 있으며 이 회사는 항공편당 10,000불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대요. 아놀드가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겠죠? 모든 택시기사들이 당신을 데리러 오기 위해 약 1,500만 달러의 주유비를 썼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불할 건가요? 아놀드, 그만큼의 돈은 있는 거죠?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증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런 우울함, 자신감 부족, 피로. 정말 우울증이 생긴 건가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 봐요. 제발 자가 진단과 자가 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푸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환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엔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 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3환계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지금은요? 더 이상 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요. 아놀드, 뭐해요? 알약을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